전현직 법무부 장관 공방, 오늘 대정부 질문 공방. 그런데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2라운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 입씨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위권 아니고 직무대행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두고요. 제가 듣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불렀다가 다시 들어갔고 두 번째였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검찰총장 없는데 검찰 인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다 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한 장관이 과거 박범계 의원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한다. 턱도 안 말씀하시지 말라라 하면서 두 사람 또 침묵도 흘렸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이제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가장 공색하게 답변한 게 저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전 부분들은 뭐 위임 업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지금도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이제 절차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전 인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죠. 전례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왔으면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새수른 새부대에 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인사 스타일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달 넘게 뒀지? 필요하면 경찰국도 정광석화처럼 쭉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인데 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전 정권에서 본인이 인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본인의 한동훈 사단으로 꾸리고 싶은 생각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공색하게 답변했던 거는 박범계 의원도 장관 시절에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패싱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검찰총장 임명할 수 있으면 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등용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패싱이 됐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원석 대검 차장이잖아요. 이원석 차장과 한동훈 장관 자체는 뭐 서초동도 다 아는 깐부 출신입니다. 그냥 서로 절친이에요. 뭐 10여 차례 협의를 했다는데 한 뭐 20차, 30차례 서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검찰의 인사 부분을 본인이 다 관여한 부분의 문제점의 해명으로는 굉장히 공세겠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도 법사위가 열리면 법사위에서도 따져서 물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검찰총장 패싱하고 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모든 그 검찰 인사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공색했다라는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셨을 텐데
지금까지 정부 부처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도 덩달아서 늦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원석 대검차장은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예. 총장 직무대행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범계 의원을 오늘 법사위에서도 만나고 또 법사위 가기 전에 따로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됐던 정책이라든지 인사를 옹호하려는 듯한 인상.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고요. 예. 또 오늘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서 바로 후임 장관을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인신공격하는 것 이것도 아주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박범계 장관이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요. 박범계 장관이 저기에 대해서 과연 질의를 할 수 있을까? 본인의 자격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첫째, 2021년 6월 인사 때만도 볼까요? 이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가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첫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친문 인사들 전원 다 승진시켰고요. 한동훈 검사로 압축되는 어떻게 보면 수사 제대로 하려던 검사들 좌천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컸는데 이것도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당시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어요. 피의자와 법무부 장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찰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고요. 또 김호수 검찰총장 대놓고 패싱을 했죠. 당시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검찰총장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한다? 이거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대정부 질문 나선 것, 또 법사위원으로 스스로 희망해서 배정된 것, 예.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모두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검찰총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이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의지, 실제로 소통했는지가 중요한데 박 장관은 그걸 하지 못했고 한 장관은 그걸 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검찰총장 인선 지금 이루어져서 곧 인사청문회 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한마디도 지지 않았고 건건마다 반박을 한 한동훈 장관입니다. 사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박범계 의원, 과거 대검 국정감사 당시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지금 수감기관입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 거 하고 또 이게 너무는 좀 다르지 않나. 제가 말한 태도가 그래요. 네, 질문 시간 끝났어요. 잠깐만. 제가 윤 총장님, 저 잘 아시죠? 저도 총장님 잘 압니다.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거침없는 발언에 대가라 하더라도 그 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 아까 지적했던 그 말은 그대로를 철회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 영상도 참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현직,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런 설전은 꽤 이례적이어서요. 호통을 쳤던 박 의원 그리고 조목조목 한동훈 장관도 반박을 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10초간 침묵도 흘렀고 여당 의원들이 또 환호성을 지르고 야당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도 있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위원정 의원. 네. 아까 조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왜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첫 질의자로 나서는 게 통상 좀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는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차 문 열고 닫는 의전하지 말라, 장관 업적증 만들지 말라, 손글씨 이벤트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여러 두 사람의 사적인 뭐 악연도 좀 얽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박범계 의원이 아마 본인이 자원했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또 이 내심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뒤집느냐라는 데 대한 이제 하나의 원망 섞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사위도 자원했고 저렇게 첫 번째 한동훈 장관 질의자로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회를 보면 사실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과거로 묻어둬야 되는 거고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나와서 내 업적에 대해서 왜 당신이 깔아뭉개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대립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끊임없는 논쟁의 소지가 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자, 이 정권 교체가 된 그 과정들을 보면 물론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진원지가 바로 법무부와 법사위였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장관들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이 검찰의 문제가 전국의 핵심적 이슈로 떠올랐고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들을 사실상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한 발 물러서서 이 사태를 좀 관망하고 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또 본인이 지금 법사위를 자원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책 위상이라는 게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꽤 차기 이 주자로서 꽤 떠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법사위가 계속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될 겁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뭐 조수진 의원도 앞으로 이제 법사위 하시겠지만 앞으로 저 장면이 끊임없이 법사위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이런 논란 자체가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까라는 측면들. 과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고 이렇다면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박범계 장관이 질의하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적당하냐.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총 3번이나 불렀습니다. 앞서 1라운드, 2라운드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을 불러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그리고 50회에 걸친 공정 허위 매매했다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죠. 저러고 진짜 들어갔어요. 이제 더 안 불렀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 했더니 한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던 것을 좀 역으로 비판한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이 얘기를 좀 듣니까 드는 생각도 좀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여러 의혹들이 있고 그거 이를테면 뭐 허위 이력 뭐 논란 그런 것도 있어서 경찰에서 서면 조사하는 것들도 이제 늦게 응한 것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예. 야당 야당 의원이 뭐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사실은 뭐 모를 수도 있고 실제로 모를 그럼요.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뭐 이를테면은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원칙적인 질문, 원칙적인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거는 그 권모 회장 지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적절한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좀 더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저기에서 오히려 멈춘 게 좀 이상하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3번 불러서 저 사안마다 하나씩 맞붙었던 전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요 며칠 또 계속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를 했고 오늘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에게는 치열한 싸움의 장, 또 동물국회라는 그런 오명까지 저희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로 법사위에 들어오신 그 의원님들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업무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실질적으로 조금 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도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면 당시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미흡했으며 무엇을 간과했는지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그리고 사과가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이신 조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법사위원들이 다시 꾸려졌고 후반기. 근데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좀 내부에서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또 이른바 강경파 철험회가 법사위에 전면 배치됐다. 이걸 두고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죠. 저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이 좀 말씀하시는 게 좀 중립적인 인사로 꾸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험회라는 강경파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그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검찰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주장들이 대표적인 가장 큰 대표적인 목소리처럼 비춰지거든요. 이렇다면은 건전한 야당이라고 평가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구 대선, 6.1 지방선거까지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과 처절한 성찰이 없었다라고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좀 놀란 게요. 김의겸 의원이 오늘 꼼꼼한 업무 보고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에 처음 배치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상반기에도 계속 법사위에 있었어요. 기립 표결하고 또 힘으로 밀어붙이고 가장 선봉에 나섰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반기에 업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업무 보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업무 보고를 누가 제대로 안 했습니까? 박범계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서 대변인이 뉴스타트를 출연하셔서 합리적인 비판을 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철험회에서 법사위에서 막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날선 공방 혹은 뭐 비판을 위한 비판만 내뱉는다면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지 조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험회 의원님들이 법사위에서 조금 이 신뢰를 잃었던 게 저번 인사청문회 때 조금 민망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 뒤로 과연 이게 이제 철험회 의원님들이 강경해서 뭐 저기 법사위에 배치를 하면 시끄러워지고 뭐 동물국회라고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하지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독 철험회 의원님들 중에 율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주도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검찰,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그래도 몇몇 주도했던 분들이 마무리를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까지 하고 나면 또 사보임 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뭐 철험회 의원님들이 와서 또 시끄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처음 상견례를 한 자리니까 뭐 업무 보고를 5일 하자, 4일 하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보충해서 하자.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구성이 이렇게 오랜만에 정상화된 김에 어떤 옛날 부분들은 좀 있고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좀 정당한 비판을 하고요. 저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한동훈 장관도 그러고 현 정부도 그렇고요. 여야가 협치하려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잘한 거는 계승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한 거는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 선순환 과제로 가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야 협치의 기본이 될 것이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험회 얘기, 법사위 얘기와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설전 얘기까지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